자수성가 백만장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간다 마사노리는 그가 아직 백만장자가 아니던 시절 그도 성공을 하고 싶어 성공에 대해 말하는 세미나와 관련된 책을 섭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환멸을 느끼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로 했더니 안 됐다면 그들이 말하는 걸 뒤집어 보면 되지 않을까? 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싫어하는 것을 먼저 리스트화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데 그도 동의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굳이 없어도 되지만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자전거와 제트기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줄기는 그대로 가져간 채 도대체 세미나에서 말하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싫어하는 일을 적어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AS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쭉 써내려가던 그는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었죠. 사실 그는 학벌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도 경험도 좋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비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성공에 목말라서 세미나를 찾아가고 관련 책을 500권 넘게 읽으며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찾아낸 싫어하는 일을 리스트화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해 그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즉 그가 들인 시간만큼은 우리는 이미 이 영상을 통해 세이브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의 저서 중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중고가로 30만 원에 팔리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책이 다시 22년 6월 30일에 생각지도 출판사를 통해 다시 정가에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더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이 영상 앞부분에 있는 싫어하는 일을 리스트화하는 것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 하나씩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에 연봉을 높게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5개월도 안 되어 해고를 당했었죠. 그때 활용했던 것이 이 싫어하는 일의 리스트입니다. 제가 아이패드에 썼던 것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저는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일어나서 쓴 것이라 기억이 또렷하게 납니다. 나는 출퇴근이 정말 싫다. 나보다 윗사람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윗사람이라 하여 들어줘야 하는 것이 싫다. 나는 당연한 야근이 싫다. 나는 회사 생활에서 해야 하는 생존적인 거짓말이 싫다.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싫다.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적으셨나요? 아마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목록이 저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연봉이 올랐다고 사놓은 차 할부와 매월 나가는 빚에 대한 이자는 어쩌지? 그리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와이프와는 어떻게 하지? 현실은 월 0원이 되었죠. 아니 마이너스가 맞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저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히 믿고 있었고 세상은 성장의 법칙에 따라 인생은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월 0원이 되고 매월 마이너스가 될 제 통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힘들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회사를 다니지 않기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싫어하는 일을 적은 리스트를 다시 보았을 때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잠시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은 머리를 숙이는 영업이 싫었다. 저자는 이렇게 조언한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지 말고 고자세로 사무소를 운영해 보세요. 다음 날 사장은 직원들에게 물어본다. 사장님, 저희는 억지로 영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은 이때 결심한다. 그럼 하지 않아도 돼. 직원들은 의아해한다. 그럼 고객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은 말한다. 무슨 소린가? 앞으로는 고객이 우리한테 부탁하러 오게 만들어야지. 이제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걸세. 2년 뒤 주택 59채 수주, 현재 지역 1위 업체가 되었다. 이는 사실 신화적인 스토리입니다. 책에서도 경고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영성 관련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 이직한 회사 이전 재건축 회사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어둠 출신이 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었고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막무가내 방식, 규범 따위는 전혀 없는 생각들, 남들의 시선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생각들, 무조건 기어야 하는 나의 처지. 이것들 때문에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지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방식이 사실은 일반 사람도 말을 안 했을 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즉 흔히 말해 좀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오히려 그때의 경험 덕분에 다음 회사와 다다음 회사에서도 아무리 지랄 같은 상사가 있어도 오히려 그들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선 차라리 그들이 정직해 보이기도 했죠.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던져 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그 일을 통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본인에게 던져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면 굳이 세상이라기보다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같은 일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즉 하기 싫은 일을 적은 다음 그 일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 기한을 정해보는 거죠. 만약 배운 것이 없다면 그것은 더 경험해봐야 하는 싫어하는 일이 될 겁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졸업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짓는 방법은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워야 한다. 그럼 그가 말하는 사고 과정이 뭘까요? 그 또한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사고 과정을 통해 생각을 해보라고 추천하고 있죠. 저는 성장의 법칙에 따라 인생은 우상향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즉, 현재는 나쁘지만 미래는 좋을 것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좀 더 구체적인 결단 과정을 말해줍니다. 한편 이 책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수입을 10배로 늘린다입니다. 행동만이 현실을 바꾼다. 행동하는 사람은 목표를 실현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리스트를 정말 작성했다면 일단 상위 20%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가 정말 본인의 목표를 찾고 그 중에 10%가 행동을 합니다. 그럼 만약 조회수가 100만이라면 20만 명이 리스트 작성을, 2만 명이 목표를 찾을 것이고 2천 명이 행동할 겁니다. 100만 명 중 2천 명인 0.2%만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10만 조회수면 200명, 1만이면 20명 뿐입니다.
0.2% 안에 드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매우 쉽습니다.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럼 바로 상위 20%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적었다고 해도 본인만의 목표를 찾아내고 이를 행동에 옮기기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때 저자는 결단을 위한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그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미래에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현재의 나쁜 면에서 미래의 좋은 면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생각한다. 그러면 현재의 좋은 면은 모두 버려야 하고 미래의 나쁜 면에서 오는 불안은 떨치지 못한다. 현재의 좋은 면과 미래의 나쁜 면의 자신을 붙들고 말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나아가다가 벽에 막히는 근본 원인이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나와 독립하려 한다고 치자. 이런 새로운 행동을 할 경우 반드시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 미래의 좋은 면은 창업 성공이고 반대로 나쁜 면은 수입이 줄거나 없어서 어려워지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려면 같은 중량의 줄을 달아서 추가 내려가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추가 올라가게 된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인간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추진하는 입장과 그에 맞서는 입장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는 언제나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생겨서 마음이 진자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계발 세미나에서는 이를 무시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고방식을 저자는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인생 시나리오를 4분면에 맞춰서 작성해 보기를 추천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적었고 배웠던 일에 대해서도 적었다면 이제 하고 싶은 일도 적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죠. 하고 싶은 일을 당장 할 수 있는가? 이때 현재의 좋은 면과 나쁜 면, 미래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의 4분면을 고려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쁜 면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좋은 면을 버리게 됨을 경고하죠. 이는 사실 현재의 좋은 면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쁜 면을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 저는 추천하진 않는데 이는 있지도 않은 불안을 현재로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나쁜 면이 더 부각됩니다. 결국 저자도 현재의 감사함은 본인의 인생 시나리오에서 1순위가 될 것이고 미래에 있지도 않은 불안은 가장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자가 제안한 4분면의 영역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서 인생 시나리오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럼 일을 하기 싫은 일과 함께 적용했을 때 뚜렷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이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면 그것에서 배우는 점도 배웠다면 본인의 현재 좋은 면은 어디를 가도 사람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미래의 나쁜 면은 창업이 실패하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가다 보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과연 그만둘 수 있는가를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목표가 명확해지니 현실에서의 나쁜 면을 좀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순위를 매길 수 있었다면 이제 이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미래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을 상상해 보죠. 어두운 건물 안에 아른거리는 빛에 이끌려 갔더니 건물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니 버튼이 4개밖에 없다. 올라가기와 내려가기, 미래와 현재 버튼이다. 미래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2년 후를 향해 간다. 문이 열리자 천장이 높은 파티장이 나왔다. 2년 후에 내가 나를 반기고 있다. 이야, 정말 잘 왔어. 오늘 나는 2년 전에 세운 목표를 실현했다네.
내가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자네에게 꼭 들려주고 싶네. 괜찮지? 잘 들어보게. 그러면서 2년 후에 내가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었는지 세세하게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말했다. 그래, 바로 2년 전 오늘 나는 어떤 결정을 했다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택했던 것이. 그것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었다네. 그 작은 한 걸음은 정말 쉽게 내디딜 수 있었어.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걸세. 내가 자네를 계속 기다렸던 이유는 그 작은 한 걸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현재의 나는 생각한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렇게 목표를 실현했구나. 별로 어렵지 않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현재 버튼을 눌러서 현재로 돌아온다. 이 스토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을 확정한 뒤에 역으로 내가 할 일을 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2개의 포인트가 한 번에 묶여 있죠. 역으로 푸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기한을 정해두고 함께 써보는 겁니다. 이로써 점점 리스트가 완성되어 갑니다. 이때 미래에 확정된 나의 이뤄진 목표에 관해서 영성 관련 책들은 이를 그렇게 될 것을 알미라고 합니다. 알은 그렇게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도중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영화처럼 그 광경을 보았다면 그만한 알미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으로 푸는 방식은 이미 확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것을 확정했다면 뇌의 일반적인 작용에 의해 그것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유튜브로 책 소개를 하는 일, 블로그로 글 쓰는 일,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의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 처음엔 유튜브는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했고 블로그부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는 재미있긴 했지만 조회수를 얻을 글쓰기는 제 생각에 창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긴 했습니다. 그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개의 채널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하다 보니 유튜브를 무서워했던 예전의 제 모습은 이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책 소개를 바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연수입 10배 늘어나기가 저에겐 완전히 통했네요. 올해 1월에 수익 창출이 되면서 유튜브와 연관된 사업으로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에게 통했던 책이 맞습니다. 월 0원에서 시작했으니 오히려 10배보다 더 많죠. 그리고 저는 역으로 하는 방법에서 2024년 12월 말 구독자 4만, 2025년 3월 즈음 구독자 10만을 적기도 하였는데 24년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독자와 해친들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이 방법에서 제가 쓴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4만이 되기 위해 시도해야 할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다음 편에 소개할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빠르게 시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명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을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책은 제가 했던 책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 언뜻 이야기만 했을 뿐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부터 적음으로써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시는 계기가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